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열어보니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나눠낼 수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집을 가진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매년 이맘때 똑같이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생각보다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은 이 재산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난 6월 1일 그 시점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만약 5월에 집을 팔았다면 세금은 새 주인에게 갑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면 세금은 여전히 예전 주인의 몫입니다. 이 하루 차이가 수십만 원의 부담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과세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 한 번에 납부가 끝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따로 9월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 두 번 세금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최종 금액이 순수한 재산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세에 도시지역분이라는 항목이 더해집니다. 도시지역분은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쓰이는 목적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져야 최종 납부세액이 완성됩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세의 3%의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세액이 30만 원을 넘는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한을 넘긴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가산금이 계속 추가로 붙습니다. 결국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내야 하며 늦으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 사는 이웃끼리 재산세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층별로 공시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열층과 저층의 공시가격 차이가 재산세 차이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 해도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옆집과 내 집의 세금이 다른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낼 때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는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다릅니다. 카드사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계좌이체만 고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지방세 포털인 위텍스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시 이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은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메뉴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현금 자동입 출금기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해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텍스나 이텍스 금융회사 앱 전자문서함 등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저 평범한 세금 안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그저 매년 한 번 내는 귀찮은 청구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사실 한 가정의 자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작은 시험대입니다. 카드사들은 재산세 납부 시즌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앞다퉈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카드와 BC카드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2개월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기간별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운영합니다.
이 혜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체감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대부분 포인트 적립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오래된 카드 상품이나 일부 특정 카드는 예외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카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은 카드라도 상품 출시 시기에 따라 혜택이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드 할부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정기 납부 기간인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위택스나 관할지 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납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즉 10월 말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고 카드 이자 부담 없이 시간을 벌고 싶다면 이 제도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 혜택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재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자산 흐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라면 대부분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거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순간부터 매년 여름과 가을 2번씩 현금이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깁니다. 이 고정 지출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노후, 자산 계획 안에 미리 넣어두지 않으면 매년 여름마다 예상치 못한 자금 압박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오르고 이는 곧 은퇴 이후 고정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집 한 채가 자산이면서 동시에 매년 반복되는 부채성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재산세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단순 납부가 아니라 노후 현금 흐름 설계의 한 부분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여름 어김없이 도착합니다. 이 고지서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청구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신호로 볼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이자 할부를 챙길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지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계획 안에 이 여름 지출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매년 반복되지만 준비는 매번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계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실제로 은퇴 이후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